안녕. 나는 50대 중반에 일용직 근로자야. 왜 흔히들 얘기하는 노가다 있지? 그 노가다가 내 직업이야. 이 영상이 오늘 내 첫 브이로그인데 왜 이 첫 브이로그를 오늘 하게 되었냐 하면은 요새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하잖아. 계엄령에 탄핵에 내란 수개며 너무 복잡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피력해 보려고 용기 내어 영상을 켰어. 뭐 나는 노가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언변들은 유려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어쩌면 많은 비속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이 점 양해해 주길 바래.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 그 거대 야당의 폭거, 부정선거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나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대통령이 국회에는 얼마 안 되는 병력을 투입하고 중앙선관위로 300명이 넘는 특전사랑 HID 블랙 요원을 급파해서 서버를 턴 걸로 알고 있어. 그 이유는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알겠지만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잖아. 여태껏 나왔던 뭐 정황들을 보면 내가 편집 기술이 없고래서 일일이 자료를 갖다가 캡처해서 올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새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야. 투표 용지의 잘못된 관리라든지 뭐 누구라도 손을 쑥쑥 집어넣을 수 있게 그 헝겊으로 된 보따리로 아무 장소에 방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투표 용지에 찍혀선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마킹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다들 알고 있지?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국민들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이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이란 과연 뭘까? 바로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의 권한을 가졌다는 거야. 바로 윗나라인 북한도 바로 옆나라인 중화인민공화국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리들만의 특권이지. 자, 그 특권을 굉장한 엄격한 관리와 시스템으로 관리를 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른다. 또는 부정에 휩싸이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자, 이쯤 돼서면은 한 번쯤 어떤 국민이라도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치? 왜? 우리는 윗나라나 옆나라랑 다른 그런 체제의 나라가 아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국민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든 선출직들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나오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각종 동아리나 동창회 등등의 뭐 모임에 중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봐. 뭐 총무나 회계 뭐 그런 거 있지. 그런데
회원들이 너희들이 회비나 뭐 입출금 내역 등등에 대해서 니네들이 중간에 그 회비 등등을 착복해서 쓰고 한다고 이런저런 루머가 돌고 또 거기에 대한 계좌를 까라고 하면은 막말로 너희들 같으면은 그 정말 회비를 받은 돈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안 사 먹었으면은 개인적으로 욕하면서 당당하게 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는 여지껏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한 적이 없어. 또 독립된 기관으로서 영장 청구를 해서 볼 수도 없어. 대통령이 욕을 해서 깔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 그런 선관위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서버를 교체했대. 또 웃기는 거는 알다시피 국정원에서 1차 감사를 실시했을 때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다들 알고 있지? 1, 2, 3, 4, 5야. 너희들 중 계좌나 핸드폰 비번 등 심지어 현관문 비번 1, 2, 3, 4, 5 쓰는 사람도 있어? 물론 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번호를 쓰지를 않아. 하물며 개인들도 그런 번호를 쓰질 않는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제일 핵심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에서 비번이 1, 2, 3, 4, 5래. 이게 말이 되니?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일반적인 지극히 진돗개가 IQ가 80 정도 된다는데 아마 한 80 정도만 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도 다 똑같이 이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거에 있어서는 나도 처음에 굉장히 놀랬고, 아니 2024년에 계엄령을 했지만 대통령의 담화와 그 내용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이런 걸 했었을까 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정말 실로 가관이 아니더라고. 뭐 알고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또 그리고 지난 정부 동안 두세 번의 밖에 탄핵이 없었었는데 윤석열 정권 취임되자마자 2년 동안 29번의 탄핵, 모든 기관장들, 대통령이 선임하는 내각 등 뭐 검찰, 판사, 장관 등등 모조리 지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날렸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검경 특활비,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서부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건 좋다 100번 양보한다고 쳐.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거의 피폐하다시피 했던 그 원전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원전에 대한 또 개발 투자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제로로 만들고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월급은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올렸어.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봐.
그렇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예를 들어 총무부서에서 인사과나 관리과, 영업부 등등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그쪽이 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회사 봤어? 회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해. 하지만 이거는 이게 작은 회사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큰 국가의 운영을 한 예산이잖아. 어떻게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 팩트를 얘기해 줄까? 나도 뭐 처음부터 노가다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 어찌어찌 하다 삶을 잘못 살다 보니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민노총을 한번 가입한 적이 있었어. 민노총 포항지부의 플랜트 노조라는 곳인데 민노총 산하에 있는 곳이야. 15만 원의 회비를 받고 6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은 노조원증을 줘. 그런데 나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 정말.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은 6시간 동안 단 30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5시간 이상은 단체제 하다못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단체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 하더라고. 와, 정말 이런 여기 민노총에 빨갱이가 있다고 하더만 정말 빨갱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 뭐 이제 지금은 현재 탈퇴한 상태지만 그게 현실이야. 민주당은 말이야. 민주당이 아니지. 진보, 뭐 좋게 말해 진보고 나쁘게 말하면 좌파들 아니야? 좌빨들. 얘네들은 국민들을 절대로 잘 살게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지? 얘네들의 텃밭이 나나 공장 근로자 등 이런 하급 노동자 계층들이 많아야지 자기들한테 나오는 표가 많은 거야. 국민들이 잘 살고 중산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안정이 되게 되면은 절대 자기들한테 표를 안 줄 거를 얘네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권을 집권하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국민들을 잘 살게 놔두지 않는 아이들이야, 얘네들은. 전라도를 예를 들어서 보자고. 김대중 때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표를 줬는데 정당 제대로 된 대형 복합 쇼핑몰도 없고 제대로 된 공항도 없어서 이번에 그 무한 공항 참사가 난 거 아니겠어? 원래는 공항 부지로서 부적합한 곳을 지방 공무원들과 지방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밀어붙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시키자마자 바로 밀어붙인 거 아니야. 12월 7일에. 그리고 나서 20여일 있다가 바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지. 민주당 그 좌빨 애들 갖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물고 빨아준 대가가 바로 이런 거야. 이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것 같아. 차나 비행기나 배나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추락하거나 전복되거나 하겠지. 근데 이 나라 봐봐.
저런 무소불위의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192석이야. 300석중 강호인데. 그러면 이미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근데 이런 이자들이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고 너무나도 좌편향되고 지네들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카르텔들의 이기주의 집단 카르텔들의 집합이란 말이야. 이런 자들은 결코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겠지. 지금 한남동이다 광화문이다 많이들 국민들이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하고 있는데 나도 마음은 굴뚝 같아. 그렇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야 돼. 내가 이렇게 복면을 쓰고 이렇게 한 이유도 말이야. 건설 현장에 그 어떤 건설 현장도 나가보면 거의가 민주당이야. 그리고 이재명을 이렇게 빨아대.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사람은 열이면 한 명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해. 그냥 맹목적인 거야. 내가 만약에 얼굴을 오픈하고 이런 걸 갖다 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 나도 역시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근데 너무나 답답하고 작금의 현실이 우라가 치밀고 지금 집회 현장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들도 20대거든. 그런 거 보고 있자니 피가 끓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거야. 만약에 이 영상을 누군가 보게 되면은 내용을 듣고서 만약에 나와 생각이 같거나 내 이야기가 동감이 된다면 많은 공유 좀 부탁드려. 그러면 나는 또 내일 이제 현장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찍 취침을 해야 하거든. 자, 그러면 멸공을 외치면서 이만 물러갈게. 자, 2030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멸공.